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자료를 통째로 빼내 중국에 사실상 복제 공장을 설립하려던 삼성전자 전 임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공장 건설을 시도했던 A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친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국내 전문 인력을 고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다행히 공장 건설은 무산됐지만 반도체 연구개발동은 완공돼 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상무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회사 직원 5명과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설계 도면 등을 빼돌려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려 한 혐의입니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 프레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합니다. A씨는 중국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 공장을 건설하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대만 업체가 약속한 8조 원 규모의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 건설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공장 연구개발동이 지난해 완공돼 시제품까지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우려됩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반도체 분야 권위자로 중국에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전문 인력 200여 명을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공장과 인력을 중국에 복제하기 위해 A사의 반도체 공장 관련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 기술을 무단 사용한 범행으로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행입니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삼성전자가 최소 3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밝혀온 일본이 오늘 오전부터 방류 설비 시운전에 나섰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이제 초읽기 단계에 돌입한 건데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르면 이달 중 내놓을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박성진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설 준비 절차를 이달 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현지 지역 방송인 후쿠시마 TV 보도에 따르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12일부터 2주간에 걸쳐 방류시설 시운전에 나섭니다. 해수와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을 섞어 방출하는 방식인데 도쿄전력 관계자는 장치의 동작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시운전 때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는 방출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중간 보고서를 통해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을 측정, 분석한 방법이 적절했다고 평가한 IAEA는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최종 검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역 어민 설득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원전 사고 후 12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1원전 항만에서 붙잡힌 우럭에선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나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오고 있는 우리 해수부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 강화할 방침이며 홍콩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수산물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해온 중국은
외교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성진입니다.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는 역전세로 서울 집주인들이 상반기 세입자에 돌려준 보증금 규모가 평균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반기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져 서울의 전세 아파트 58%에서 역전세 현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전세 보증금 갈등 확산 우려에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구체적 기준을 검토 중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이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 한 채는 2년 전 19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떨어지자 이달 집주인이 3억 원을 돌려주며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 단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정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해보니 재작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6만 5천여 건 가운데 이달까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에서 이뤄진 3만 7,800여 건의 54%가 역전세였습니다. 평균 반환 전세금이 1억 원을 넘었는데 강남권이 평균 1억 6천만 원 선으로 가장 높았고 노원과 도봉구에서도 4, 5천만 원씩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반기 역전세난 심화 가능성도 확인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2년 전 하반기 계약된 서울 아파트들 역시 올해 하반기 전셋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더라도 58%가 역전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돌려줄 보증금도 평균 1억 3,4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계속되는 전세 보증금 갈등에 정부는 다음 달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DSR 규제 완화는 전세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차주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상 선별 요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갭투기로 여러 채를 사들인 집주인을 걸러내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예년에 비해 빨리 찾아온 더위에 이미 여름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제 바닷가 낙뢰 사고를 비롯해 올해는 각종 이상 기후 현상이 많을 것이란 예보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뒤 처음 많은 피서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방법을 문승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전장비 없이 바다에 빠진 40대 여성. 3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해류. 이른바 이한류에 휩쓸려 생긴 사고였습니다. 인천 갯벌가에서는 최근 3주간 해루질을 하던 4명이 고립돼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바다나 계곡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수사고는 바다와 강을 포함한 야외에서 여름 휴가가 집중된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먼저 개개인이 안전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은 기본이고 음주 뒤 물놀이는 피해야 합니다. 또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안전수영 경계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위급 상황 시 빠르게 구조가 가능합니다. 혼자서 놀지 마시고 누군가 꼭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으셔서 혹시라도 내가 휩쓸려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들을 알고 구조를 하거나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7월 중순부터 많은 비가 오고 8월에는 국지성 호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여느 때보다 비가 많이 오는 만큼 여름 휴가 계획을 짜기 전에 항상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한류 정보도 기상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물놀이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뒤 처음 맞는 피서철로 모두가 들떠 있지만 안전이 느슨해지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아마존 정글에 추락한 4남매가 40일 만에 무사 생還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 중에는 1살 아기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활 배경에는 어머니의 간곡한 유언과 마지의 리더십, 그리고 정글에서의 생존법을 전수한 원주민의 고유한 문화가 복합적으로 있었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콜롬비아를 넘어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 4남매의 기적의 생환기를 멕시코시티에서 이재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적의 생환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끈 아마존 4남매에게 함께 비행기 추락 사고를 겪은 모친이 유언을 남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타 군 병원에서 회복 중인 4남매 중 13살 된 큰딸 레슬리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엄마가 사고 이후 나흘 정도 살아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들과 함께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당부를 남겼다고 큰딸과 대화한 4남매 아버지가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아준 엄마는 구조대에 의해 나중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야생동물이 우글대는 열대우림에서 돌봐줄 어른은 없었지만 엄마의 유언을 직접 들은 마지 레슬리가 동생들을 이끌며 생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Fue muy inteligente porque nosotros cuando revisamos el maletín, ¿qué es lo que llevaba? Clara ya cogió el tornillito, cogió la toallita, el pedazo del camping, se echó una linterna con batería de un par, pero ya estaba desgastada. 콜롬비아 정부는 또 아이들이 고구마 비슷한 뿌리 식물인 카사바로 만든 곡물가루를 나눠 먹거나 씨앗을 주워 섭취하면서 버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민 출신이어서 숲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야생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뭔지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Ahora es que nosotros somos de un pueblo indígena. Creemos mucho en la selva, que es nuestra madre. Por eso yo siempre tenía la fe y decía. 아이들은 무사히 구조했지만 콜롬비아 군 장병들은 여전히 정글 곳곳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수색 작전에 큰 공을 세운 구조견 윌슨이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군은 아이들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등 영웅적 활동을 한 윌슨을 숲에 남겨놓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연합뉴스 이재림입니다.